1순환 2회차 복습 자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고구려가 압록강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왔냐? 바로 이제 고구려 건국과 관련한 그 스토리에서 우리는 봤었단 말이죠. 주몽이 왔단 말이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었죠. 자, 부여 유이민이었었다라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파생된 국가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이제 백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 유이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을 했었고, 그리고 백제까지 우리가 보자면 고구려,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경로, 이 흐름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문제. 이후 어느 왕 때 왕 위의 부자 상속, 뭐요? 왕 위의 형제 상속 말고 부자 상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국가 정비와 관련한 고구려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은 태조왕인데 이때는 형제 상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고국 천왕 들어서 왕 위에 뭐요? 부자 상속을 확립하게 된다. 바로 이는 고대 국가를 정비하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고국 천왕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2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어느 왕은 한사군의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사군이 완전히 소멸되는구나. 바로 어느 왕 때 우리는 봤었냐? 고구려 초기 팽창과 관련한 미천왕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낙랑군을 정벌하고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하게 된다. 한사군은 고조선 시대 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이 고조선 옛 지역에다가 설치했었던 그런 군현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에 바로 이제 낙랑군이 가장 오랫동안 남았다. 바로 이제 미천왕과 관련한 업적을 물어봤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어느 유역을 확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다라고 하면은 졸본에서 국내성이었었다가 여기 있지요. 자, 졸본에서 국내성이었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장수왕 시기 때 평양으로 천도하는데, 이 평양 지역이 바로 이제 어디냐? 대동강 유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진출하게 됐었던 게 바로 언제냐? 미천왕 시기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는구나. 3번, 백제 근초고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열었었던 왕이지요. 4세기 백제 전성기 시대 때 이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와 맞붙게 되는구나. 자, 백제 근초고왕 아주 중요한 왕이죠. 그리고 고구려와 충돌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셔야 돼. 자, 어느 왕이냐? 고국 원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백제 근초고왕에 죽게 되는데, 이 고국 원왕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 바로 근초고왕이지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평양성 전투에서 이제 전사시키게 된다라는 사실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게 되는구나. 이때 고구려가 피받구나. 백제가 팽창하는 이런 시기고요. 이 시기는 4세기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 자, 그러면 이때 고국 원왕이 고구려의 이 왕이 전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의 어느 지역과 일본의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는 지도로도 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서 지방과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 이렇게 진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규슈 진출했고요. 그리고 요서로 진출했다라는 사실, 바로 이제 백제 근초고왕과 관련한 정복 사업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마한 지역도 상당 부분 정복했다라는 것도 파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요동이 아니고 요서지방이다. 요동은 주로 이제 고구려가 진출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삐리리는
광개토대왕 당시 고구려와 이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대요. 자, 광개토대왕이 나왔어요. 자, 이 광개토대왕 당시에 고구려와 어떤 국가의 긴밀함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 시기에 외와 긴밀함을 보여주는 유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거예요. 확인해보자 이거지. 칠지도 여기 있잖아. 예, 백제 근초고왕 시기와 관련한 외와 교류하는 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유물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여기서 물어봤었던 거는 뭐냐? 광개토대왕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광개토대왕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호우명 그릇을 들 수가 있겠다. 요거죠, 바로. 그죠? 예. 바로 신라와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파악해보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 광개토대왕 당시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고구려와 어느 국가와의 긴밀함을 보여주냐? 바로 이제 신라죠. 자, 그러면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구냐 이거죠? 자, 신라의 왕은 바로 내물마립간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동시대의 어느 왕과 겹치나라는 걸 보면요, 바로 이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내물마립간 겹친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라에서도 확인해 보자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기다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선후관계를 유추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단 말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왕이 독자 연호를 사용했대요. 자,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이다. 그래, 매년 세는 단위를 중국이 아닌 우리 고구려에서 만들어 사용하자라는 것을 이제 제정하게 된, 이게 바로 이제 연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바로 언제입니까? 광개토대왕 시기에 최초의 연호 뭡니까? 영락이라는 연호를 만들게 되죠. 광개토대왕 시기와 관련한 내용에 보니까 광개토대왕릉비, 물론 요거는 장수왕 때 만든 거긴 합니다. 자, 근데 광개토대왕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자, 연호, 영락을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찾았는데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연호에 보니까 건원과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어요. 자, 건원은 신라 법흥왕 시기에 사용됐었던 연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연호는 신라 진흥왕 시기에 등장하는 연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오답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신라는 어느 왕대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외를 격퇴하였다. 그래, 좀 아까 봤었죠. 자,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와 관련이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바로 내물마립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물마립간 시기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요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외를 격퇴하였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신라에서 확인해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외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었었던 신라, 이를 이제 구원하게 되는구나. 자,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까 봤었던 것처럼 호명 그릇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자, 내물마립간 시기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을 했나 보니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요. 자, 어딨나? 기존에는 신라가 박석김이었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왕위를 교대로 하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이제 이사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사금이었었다가 뭐로요? 마립간으로 바뀌었구나. 그래,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었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는 신라 법흥왕 시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신라 국호를 확정했다라는 거는 신라 지증왕 시기의 업적으로 중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건국했었던 금강가야 대가야. 자, 근데 가야와 관련돼 있어요. 자, 가야와 관련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으니 박혁거세, 그죠? 박혁거세와 석탈해, 이 사람들은 신라 건국에서 등장을 하죠. 박혁거세가 건국했었던 신라, 박혁거세가 건국했었던 신라, 그리고 이후에 석탈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김알지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 이 후손들이 왕위를 교대로 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이들은 신라와 관련돼 있는 인물이고요. 금강가야 대가야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김수로가 금강가야 시조고요. 그 다음에 이진화 시왕이 대가야 시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다 이거지. 그래요?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가야와 관련해서 금관가야는 김수로, 대가야는 이진화 시왕이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전기 가야 연맹이래요. 그러면 금관가야죠. 후기 가야 연맹이다. 그래, 대가야다. 요렇게 나누어 봤는데 요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 군대의 원군이 이를 이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사실 같이 여러분이 살펴봤었어요. 자, 그럼 7번 문제 보니까요. 전기 가야연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구나. 전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가야죠. 그리고 김수로와 관련된 그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었던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나요? 여기에 있네요. 자, 금강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요.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것까지 지도상 내용에 있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금강가야야 대가야야라는 거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시조가 누구인지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원군과 관련해서 쇠퇴했었던 전기가야연맹이 바로 금강가야다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구려 어느 왕이 천도를 했대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진 정책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진 정책,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다라는 정책이죠. 자, 그러면 이는 장수왕 시기 때의 정책이구나. 그래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고구려의 도지 변천 과정, 원래는 졸본이었다가 국내성으로 이는 유리왕이라는 주몽 다음의 왕 때 이렇게 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었던 게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요. 장수왕에서 보자. 장수왕의 남진 정책 또는 남하 정책이죠.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게 되는 배경이 되었구나. 평양성 여기 있네요. 기존의 국내성에서 천도하면서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는구나. 백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자. 자, 장수왕 시기 때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남진정책 강화했어요. 자, 백제가 상당히 위태로움을 겪게 되는데 관련된 왕들이 쭉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백제 비유왕이래요. 신라 눌지마리간과 동맹을 체결했었대. 그래요? 자, 그 내용을 보자면 백제와 관련해서 지금 등장하는 5세기 때 상당수 대부분 왕들이 고구려 장수왕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왕은 계로왕이에요. 죽었다 이거지. 그치? 장수왕이 죽었다. 근데 이 5세기 때
백제가 위태로움을 겪게 되는 이 왕들 모두 장수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중에서 비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라 누구와 눌지마리깐 이 당시 왕과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제 동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라 눌지마리깐이다. 그래, 신라에서도 눌지마리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와 나제 동맹, 비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다? 바로 장수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수왕 시기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 침입에 대비하게 되는데, 근데 말이죠. 지금 도읍지를 물어봤어요. 백제의 도읍지가 애초에는 한성이었다 웅진으로, 그 다음에 사비로 이렇게 천도가 되잖아요. 근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었던 천도의 배경은 바로 다름 아닌 장수왕 시기 때의 침입, 고구려 침입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는데 이때가 왕이 누구냐?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 시기 요때 해당한단 말이에요. 한성이 함락되면서 문주왕이 이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비유왕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요거 보자 이거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한성이었다 이거예요. 한성이었다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나중에 성왕 때 이제 다시 천도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백제 비왕 때는 문주왕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백제 한성 도읍식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죠? 예.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백제 무령왕은 지방에 이것을 설치했대요. 22부냐 22담로냐. 자, 일단 정답은 22담로인데 22부는 지방에 설치한 게 아니고 중앙에 설치했었던 관청이에요. 자, 이거는 백제 성왕 때 만들었었던 중앙관청이다 라고 개념과 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무령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무령왕 얘기를 한번 보자. 백제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네요. 22담로를 설치했다. 그래서 백제의 왕권을 강화하고 도약하는 그 내부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중국 남조의 어느 나라? 양나라와 교류했다. 그러면서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은 고구려에 복수하겠다라는 이런 거시적인 목표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백제 무령왕 시기 때의 업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2담로가 있고요. 중국의 어느 나라? 양과 교류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양나라의 사신보낸 그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예, 교재에서 확인해 봤었는데 바로 이제 양직공도다. 이거 양나라에 온 백제 사신을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와 교류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버풍왕, 신라 버풍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야 얘기가 있어요. 가야가 신라에 복속됐네요. 자, 가야는 각각 어느 왕 때, 신라 어느 왕 때 복속되었느냐. 자, 신라 파트, 가야 파트 모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가야는 버풍왕 시기 때 금간가야가 신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결혼 동맹을 맺죠. 자, 이게 뭐다? 버풍왕 시기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금간가야가 지금 금간가야 전기가야면 금간가야가 버풍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반면에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시기 때 멸망하는구나. 그래, 신라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를 정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었어요. 그래서 가야와 신라의 역사, 이 신라 왕을 중심으로 어느 시기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신라 버풍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간가야구나. 그렇죠? 그리고 버풍왕 시기 때 업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요.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는 신라 지증왕 시기, 울릉도 일대죠. 예, 버풍왕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중국식 왕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예, 중국식 왕호. 이 역시 지증왕 시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기존의 마립간에서
왕, 중국식 왕이라는 이 칭호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구나. 자, 반면에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요.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 이를 설치하면서 국가의 체계를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자,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버풍왕 시기 때 뭐 왕호 얘기 있지 않나요? 자, 버풍왕 시기 때에는요. 중국식 왕호를 최초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지증왕 때고요. 이제 버풍왕 시기 때에는 뭐가 있었냐? 불교식 왕명. 불교식 왕명을 처음 사용했다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보셔야 되겠어요. 신라 보자면 버풍왕 시기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 바로 뭐가 있냐? 뭐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불교식 왕명에 왜 불교를 최초로 공인한 이찬 순교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버풍왕 때 왕명에 불법을 흥하게 한다. 버풍. 불교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야. 반면에 지증왕 때는 중국식 왕호를 처음 사용하면서 마리간을 버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마련하게 되고요. 울릉도 일대를 정벌했었던 우산국 정벌 얘기가 지증왕 시기 때 담겨 있죠. 그래서 왕의 업적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했었던 왕이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정비했대요. 화랑도. 화랑도는 신라 청소년들의 수련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신라 진흥왕 시기 때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 이후에 삼국통일하게 되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됐었던 조직이 되는구나. 그래. 진흥왕 시기 때 신라의 전성기를 열게 되는 기반 조직이 여기 있구나.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보자면 당시 신라는 언제? 진흥왕이요. 신라는 백제의 어느 왕을 격파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동맹 관계였었다가 신라가 배신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백제의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빼앗았다가 성왕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 한강유역 일대를 모두 차지하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구나. 어느 왕입니까? 바로 이제 진흥왕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백제와 관련된 왕이 성왕이다. 그래,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이 성왕 시기. 신라 진흥왕의 배신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걸 봤잖아요. 자, 신라의 전성기 영역을 보자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신라가 바로 여기 있네요.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 유역 일대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다. 어느 왕입니까? 바로 신라의 진흥왕에 해당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7세기 초 고구려는 7세기 초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로 향해 가는 이 시기 때 이제 그 이전에 삼국 통일되기 전에 고구려가 중국의 왕조들과 많은 충돌들이 있었네. 자,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궐, 백제, 외를 연결하는 돌궐, 백제, 외를 연결하는 이런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좀 이상하다. 그지? 자, 이런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바로 어딨냐? 7세기는 우리가 따로 빼서 살펴봤었어요. 6세기 말 7세기 이 시기에 걸쳐 있는데 전후다라고 볼 수 있죠.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했고요. 돌궐 그리고 외 해서 남북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당시 중국의 수나라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었다. 그리고 신라는 이 수나라 그리고 이후에 당나라와 연대하게 되면서 동서 세력으로 맞서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7세기 전후에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 바로 남북 세력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지. 동서 세력은 신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수라고 되어 있어요. 살수에서 침입을 격퇴한다. 살수대첩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을지문덕이네. 그지? 연개소문과 양만춘 같은 경우에는
당과의 대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인지 당나라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다. 여기 있다, 수나라. 그렇죠? 예. 자, 수나라가 침입을 하자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물리쳤구나. 이 시기는 영영왕 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후의 당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당나라 문제가 있겠네. 13번. 연개소문 정변 이후 연개소문이 등장했어요. 자, 연개소문은 기존의 영유왕을 폐위하고 보장왕을 옹립하면서 새롭게 이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게 되는 이런 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구나. 자, 당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자, 당과 관련이 있는데 연개소문이 정변 일으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당이 침입하게 되고 양만춘이 안희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구나. 바로 이제 고구려가 수가 아니라 바로 당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안시성 전투, 양만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전투였었지요. 자, 살수는 을지문덕 여기서 봤고요. 요동성, 당이 침입했을 때 당이 빼앗았었던 성 중에 하나예요. 당이 빼앗았었던 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요동성, 배감성. 그렇지? 네. 고구려가 승리했었던 거는 바로 안시성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매소성, 관산성 있는데 일단 관산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 성왕이 전사했었던 진흥왕과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했었던 그 전투고요. 매소성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당 전쟁에서 등장하는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신라의 삼국통일 완성에서 등장하는 그 전투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백제 계백이 이 전투에서 항전했대요. 자,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웠었던 신라의 김유신과 맞서 싸웠었던 그 전투죠. 백제 계백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전투는 뭐다? 황산벌 전투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자, 이 전투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예요. 자, 백제와 신라가 대립하는 요 모습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데 여기 있네. 신라가 당과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계백이 이제 항전하게 되죠. 황산벌 전투에서 항전했으나 결국에는 패배하고 백제는 멸망의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활약하는 복신도침, 흑치상지, 그리고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외의 지원이 있었다. 백강전투라고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백제 부흥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개념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니까 멸망하고 이후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흥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지수신, 왕자, 부여풍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고연무와 건모잠 이 사람들은요.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두 개념을 구분을 이렇게 해보자 말이죠. 15번 나당전쟁 후에 신라의 삼국통일. 자, 나당전쟁에서 등장했었던 전투가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란 말이에요. 앞서 봤었던 전투죠.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이 전투에서 신라가 당의 승리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그 선은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제 대동강선이 되죠.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일대의 국경선이다. 이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쭉 보자면은, 그지? 기본서에 있겠네. 자, 여기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 바로 이제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일대다. 그리고 전투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다라고 봤었죠. 자, 이는 신라 문무왕 시기에 해당한다 라고도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대동강선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으니 뭐가 있냐? 당의 지원을 받았죠. 외세 의존적인 한계를 보인다. 물론 나당 전쟁을 통해서 외세를
격퇴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당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기도 하지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분류에 따르면 최초로 이것을 사용한 시기는 신라 중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라 중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신라 상대, 중대, 하대의 개념이 무엇이냐?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신라 상대는 성골의 시대란 말이에요. 반면에 신라 중대는 진골들. 자, 이 진골들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게 상대와 이후 시대를 구분하는 단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삼국사기의 분류법입니다. 고려시대 여러분 역사에서 배울 겁니다. 삼국사기. 자, 이 삼국사기 분류법에 따르면 이제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는구나.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파악하기도 했었죠. 자, 우린 주로 삼국사기의 분류법을 따른다. 삼국사기란 말이죠. 그리고 최초로 무엇을 사용했냐? 중국식 시호예요. 자, 중국식 왕호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식 왕호 요거는 언제였어요? 자, 위에 지금 한번 나왔었어요. 지증왕 시기예요. 지증왕 시기에 중국식 왕호를 처음 사용하고, 왕자잖아요. 그 전에는 마리간이었었다가 그랬다가 법흥왕 시기 때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요.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라고 봤었어요. 이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태종 무열왕 시기 때. 이러면서 불교식 왕명을 버리고 이제 중국식 시호를 사용하게 된다. 예. 그래서 좀 아리까리한데 개념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 시기 때 중국식 시호를 사용했었던 태종 무열왕, 최초 진골 출신의 왕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국 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네요.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왕권이 매우 강력한 시기, 신라 중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강력한 왕권, 신라 중대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 중대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17번이에요. 자, 어느 왕 때 최초로 진골 출신, 자, 이 왕이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다 라고 돼 있어. 좀 아까 봤네요. 바로 무열왕이시요. 중국식 시호를 최초로 쓰면서 신라 중대를 열었었던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었구나. 자, 왕권이 강화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직책의 권한이 강화되냐? 바로 이제 시중이죠. 상대 등은 귀족의 수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자면요. 신라 중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집사부 시중, 집사부와 시중, 집사부의 그 조직, 그 다음에 그 장관인 시중의 권력이 강화되죠. 여기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은, 자, 신라 하대는요 특징이 반대예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된다. 귀족의 수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 신라 중대와 하대를 나누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포인트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왕 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 노급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죠. 자, 무엇을 폐지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경제적 기반,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래. 그러면 무엇을 폐지해야 돼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폐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이는 신문왕 시기 전제 왕권을 확립하는 그 내용에서 파악했었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왕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귀족 세력 약화죠.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로 경제적인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네. 그 중에서 이제 교육기관 얘기가 있는데 유학교육기관 바로 뭐예요? 국학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제도, 군사제도 등등을 정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네요. 자, 유학교육기관 얘기가 있습니다. 유학교육기관 바로 국학이죠. 나머지 오답을 한번 정리해보자. 뭐가 있나 보니까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과 관련되어 있는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오경박사제도는 문화편에 등장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백제가 유학을 장려했었던 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국자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고려시대 나올 거예요. 자, 고려시대 고려초 성종이라는 왕 때 국자감 설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신라중대에 등장했었던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그 이전 고구려 소수림왕의 태학,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자. 19번. 신라하대 당시 왕권 다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신라하대 당시. 자, 김음돌의 난이냐 김원창의 난이냐. 김음돌의 난은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이를 진압했었던 난이요. 신라중대 난이고요. 김원창의 난이 바로 신라하대 때 있었던 난이죠. 자, 신라하대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에 있었던 난인데 바로 이제 김원창의 난이다. 이 사람은 김주원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일으켰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치? 왕위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신라하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이 무너진 시대이며 진골 귀족들이 왕위에 도전하면서 혼란해지는 당시에 이런 특징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와 더불어서요. 자, 신라하대 당시에 왕권 다툼을 보여주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했었죠. 그래, 진골 귀족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김주원이죠. 그지? 바로 이제 김원창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었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김양상, 김경신 이런 인물들이죠. 김범문은 누구냐?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 정부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라말 호족들은요. 신라말이에요. 그래, 신라하대 그 뒷부분이다라는 거야. 호족이다. 지방세력이죠. 호족 지방세력들은 결탁을 했습니다. 누구와요? 육두품과 결탁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지방, 나의 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확대하겠다.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호족을 이제 매개체로 하여 새로운 사회를 꿈꿨었던 이런 대표적인 신라의 세력이죠. 자, 신라하대 이 시기 때 특징이다라면요. 지방 세력이었었던 호족, 그 다음에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육두품들. 자, 이들이 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육두품들이 신라 정부에 반감을 갖게 되는구나. 그리고 신라 호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후삼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을 만들게 되는구나. 농민봉기를 적극 활용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바로 이제 원종과 애노에난이 대표적이죠. 이는 진성여 왕시기 때 있었던 최초의 농민봉기예요. 진성여 왕시기 때 최치원이 활약하기도 했었으나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원종과 애노에난 같은 이런 농민봉기가 이제 후삼국 시대를 촉발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 배후에는 호족, 육두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김원창은 아까 봤고요. 김음돌의 난, 신라 중대 신문왕 시기 때 난이고요. 96 각간의 난은 이건 뭐냐면은 신라 중대 말 때 있었던 요 난이에요. 무열왕 직계가 신라 중대의 왕위를 독점하다가 이것이 깨지게 되는 대표적인 이런 난들의 모습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이다. 자, 요렇게 해서
20번까지 봤습니다. 자, 21번 객관식 문제 볼게요.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눈 것을 골라보자. 자, 보니까 지금 고구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니은의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는 고구려 태조왕 시기에 해당하죠. 자, 고구려 태조왕 시기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 여기 있다. 그치?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기틀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태조왕 때. 그리고 이후의 발전을 쭉 이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왕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니은이 제일 처음이 되겠고 디귿에 보니까 고국 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이죠. 그치? 그리고 기억해 보니까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대요. 자, 삼국 최초로 불교를 수용하죠. 율령 반포까지 가면은 이제 고구려의 소수림왕에 해당하죠. 그리고 리을에 백제 한성을 함시키고 계로왕을 죽였다. 이는 고구려의 전성기 장수왕 시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고구려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 되는데 이렇게 봤잖아. 어떻게? 태, 고, 동, 미, 고, 소, 광, 장, 문. 예. 요런 순서대로 두 문자로 따서 여러분들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태조왕을 찾았고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고국 원왕을 찾았고, 그지? 소수림왕을 찾았고, 장수왕을 찾았다. 고구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만 지금 순서를 나열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고조, 위고소, 광장문 요거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른 나라와 매칭이 되면은 몇 세기인지를 파악하시면서 어떤 왕과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면 고구려 장수왕 때는 백제에 이런 왕들, 특히나 계로왕이 주로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백제와의 선후 관계는 어떤지 요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풀어본 겁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왕이 누구인가 보니까 지금 사료가 있는데, 물론 사료는 이순환 때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맛보기로 한번 보자 이거야. 나라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라. 그래, 그것으로 국호를 하자. 신라로 국호를 하자. 나라 이름, 신라와 관련된 국호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시기는 6세기 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종합하면은 언제라고 볼 수 있냐? 신라의 6세기 앞부분에 있는 지중왕 신라 국호를 사용했다. 그렇죠. 신라 국호를 처음으로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냐. 지중왕이다. 그리고 중국식 왕호, 신라의 국호. 그지? 이름도 없고 지중왕이구나. 그래, 지중왕의 업적을 고르면 돼요.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3번에 있잖아.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앞서 봤잖아요. 자,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법흥왕 시기의 업적이네요. 화랑도를 개편했다. 이후 진흥왕 시기예요. 왕호를 마립간으로 고쳤다. 중국식 왕호가 아니라, 중국식 왕이 아니라 마립간이에요. 그럼 이건 뇌물 마립간 시기에 해당하죠. 그래, 지금 여기서 봤잖아. 뭘 봤어요? 뇌물 마립간 시기 때 마립간 왕호를 사용하다가 이 마립간 왕호가 이후에 중국식 왕호로 바뀌는 거지. 그지? 중국식 왕칭호.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뇌물 마립간인지 지중왕인지, 그 다음에 법흥왕과 진흥왕에 대해서 각각 보기 오답에서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신문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찾은 것을 골라보자. 보니까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라 소지왕 또는 소지마립간, 백제 동성왕.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로 우호 관계가 된대요.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이래. 그래서 뭐야 이게? 결혼동맹. 상호 간의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신라와 백제가 관계를 강화시키는구나. 백제를 중심으로 보자면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동성왕 때 혼인동맹 얘기가 있어요. 신라 소지마리간이구나. 그래, 신라 소지마리간이구나. 자,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이 백제의 비유왕과 그리고 백제의 동성왕과 관련이 각각 있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 바로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는 5세기에 해당하는데 혼인동맹 또는 결혼동맹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일단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요거는 백제 근초고왕 시기, 백제 전성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 이후인데 보니까 평양천도가 있어요. 예.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장수왕이죠. 그지? 장수왕이에요. 여기는 고구려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나제동맹, 웅진천도. 자, 백제가 신라와 동맹 관계를 처음으로 맺게 된 거는 비유왕식이라 그랬어요. 비유왕식이다. 그렇죠? 웅진으로 천도한 거는 백제의 문주왕 시기 때 한성을 함락당한 이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지금 다라 시기가 문주왕이에요. 관산성 전투는 성왕이 죽었었던 전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제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이거를 찾아야 돼. 동성왕. 근데 뭐가 나왔냐? 지금 앞서 웅진으로 천도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웅진으로 천도했다. 여기 있지? 그치? 문주왕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 동성왕의 혼인동맹이. 그렇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웅진천도 문주왕. 그 다음에 문주왕 다음에 백제는 고근침 비계 문동 무성이잖아. 문동 무성. 그렇죠? 동성왕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두 문자로 지금 순서를 쭉 내란 거잖아. 성왕이 여기 있고 문주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역시 백제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선후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두 문자로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볼 수 있냐? 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고구려와 중국 왕조 간의 항쟁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수당 왕조예요. 보니까 하나씩 보자. 고구려 영령왕이 돌궐과 연계하면서 당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영령왕 얘가 있는데 지금 수당 둘 중에 뭐냐 이거야. 당나라가 나왔어요? 아니죠. 수나라예요. 한번 보자. 자, 지금 이게 7세기 전후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영령왕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인지 당인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가 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수가 아니라 당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나머지 옳은지 한번 볼게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그래요. 을지문덕, 살수대첩, 수나라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당태종, 당이에요. 이번에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고려 공격했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래, 당과의 전투는 안시성 전투였었죠. 그치? 안시성 전투였었다. 그 다음에 살수대첩. 요 두 가지를 구분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당나라 침입에 대비하여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침입하기 이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방어태세, 천리장 축조. 그죠? 예. 연개소문 정변 그 직전에 있었던 내용이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지. 25번 보겠습니다. 이 왕은 누구인가? 자, 지금 단서에 보니까 김음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주를 설치했다. 주를 그래가지고 뭐 주 어쩌고 저쩌고 구주가 나왔어요. 소경 얘기가 있어요. 자, 이는 신라 중대 신문왕 시기 때의 정책이거든요. 신문왕 시기 때 지방행정으로서 요거잖아. 예, 뭐 구주와 오소경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게 지금 신문왕 시기의 정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라 신문왕, 신라 중대에 전제왕권을 확립했었던 그 왕이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앞서는 노급 폐지를 물어봤었고 지금 관료전 지급. 예, 신문왕 시기 때 정책이죠. 그리고 국학, 교육기관 이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이번에 개국과 대창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는 신라 진흥왕 시기에 등장하는 연호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시장 감독관청인 동시현을 설치하였다. 이는 지증왕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4번 또 나왔어요. 화랑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진흥왕 시기의 정책입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자. 신라 사회가 혼란해졌대요. 그지? 지방에는 호족이다. 그러면 신라 중대인지 신라 하대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안정된 거는 신라 중대죠. 신라 하대는 혼란하죠. 왜? 신라 하대 때는 왕위 쟁탈전이 쭉 전개되고 호족들, 농민봉기, 호족은 육두품과 결탁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신라 중대의 특징인지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특징인지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 중에서 지금 신라 하대, 신라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호족, 지방 세력이죠. 지방 세력 호족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보자. 자, 진골 귀족들이 왕위 다툼,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맞죠? 2번, 중국에서 풍수지리설.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특정지역이 명당이다라는 거예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호족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상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다. 자, 신라 말에 해당하는 모습 맞습니다. 3번, 일부 육두품 세력이 골품제 사회를 비판했다. 그래서 육두품 세력은 누구와 결탁? 호족과 결탁. 그게 바로 신라 하대구나. 맞죠? 4번,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대요. 아니죠. 잘못된 거니까. 자, 집사부 시중의 장관직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거는 신라 중대에 해당하죠. 옳게 바꾼다라고 하면요. 귀족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 그 다음에 장관직인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됐다라고 서술해야 옳겠죠. 그래서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됐다. 반면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약화됐구나. 신라 중대 하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 포인트였었다.